이준석이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좀 안 되네죠. 얘는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파는 5가지가 돼 있어야 된다. 첫 번째, 5.16 혁명을 계승해야 되고, 박 대통령 불법 탄핵이라고 주장해야 되고, 세월호 가짜고, 4.15 부정선거고, 5.18도 가짜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린 진짜 우파다 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준석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가지에 다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박정희 대통령님도 부정하죠. 불법 탄핵 아니고 탄핵 정당하다고 얘기하죠. 세월호도 비판 안 하죠. 4.15 부정선거 아니라고 정당한 선거였다고 떠들죠. 5.18에 대해서 열렬히 옹호하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이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낡았어요. 낡았다라는 게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이는 굉장히 어린애인데 머릿속이 낡았습니다. 딸코 따라가지고 너덜너덜한 영혼을 소유한 자가 이준석이다. 뭐 얼굴 피부는 뺑뺑할지 몰라도 그 속에 들은 것들이 완전히 낡아 빠진 그것의 종합체가 이준석이다. 뭐 이준석에 대한 별명은 김종인의 아바타, 유승민의 아바타, 제가 붙인 거지만 김대중의 아바타,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이준석이는 예전에 좌파 김제동 방송에 나가서 그 좌파 신지예라는 여자하고 무슨 방송할 때마다 둘이서 이 여자랑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김제동 프로그램에 나가서 5.18 망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가 3년 전인가요? 2018년 초죠. 자, 김진태 당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술래 의원, 이 세 사람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그러고 5.18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얘기 했을 때 이준석이가 5.18 망언이다. 그런 거는 역사 왜곡이다. 이러고 비판을 했어요. 이 이준석이는 노는 것도 보면 꼭 좌파들 노는 데 가서 놀다 이거죠. 자, 이준석이가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했는데, 자, 유승민도 5.18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 5.18 정신 계승자죠. 김무성도 5.18 망언 사죄해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의 계보를 이준석이가 그대로 따르고, 전라도 5.18에 맹종하는, 대한민국 정통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시위를 벌인 무장 반란의 성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그러면은 총 들고 반란을 해라. 그것이 5.18 정신이냐. 이런 걸 주장하는 건지, 5.18에 대해서 진실을 물으면 늘 얘네들은 그 진실에 대해서 대화를 할 생각 안 하고 5.18 망언이다 이러고 그냥 마녀 사냥으로 뒤집어 씌우죠.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요거는 한 번 또 반복이 됐군요. 자, 이준석이가 예전에 그때 4년도 5년도 이때 보면요, 이준석이는 여성 할당제라는 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의원 여성이 7명, 남성은 3명, 그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 여성 대 남성을 7대 3으로 해라. 이렇게 당에 인재 영입을 해라. 이런 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준석이가 반페미 전사로 변신을 했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정치권에 여성을 7대 3으로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죠. 갑자기 예전에는 여성을 위해서 전사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남성을 위한 전사로 변신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준석이는 왜 자기가 예전에는 여성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다가 왜 지금은 남성을 위해서 힘쓰는지 그 태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죠. 뭐 자기 딴에는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데, 자, 여성 정치인 중에 지금 여성과 남성 비율이 이준석이가 몇 년 전에 주장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죠. 여성 대 남성 비율 7대 3, 이 비율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성 대 남성 비율이 뭐 5대 5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예전 몇 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는 여성을 위한 전사에서 남성을 위한 전사로 변신했다. 이것도 소신이 없이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인 태도 변화라고 보면 맞겠죠. 거기다가 이준석이는 정말 영혼이 낡았는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김대중이 연상될 정도로 뭐 정치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말 했던 이준석이가 정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요, 그 전에 보면은 새누리당 시절에 이준석이는 노원병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현실 정치 참여 생각 없다. 이러고 떠들어 댔었는데 얘가 그 뒤에 노원병의 국회의원 후보로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김대중하고 너무 똑같아요. 김대중도 그랬죠. 나 정치 안 한다. 정치 내가 안 해요. 내가 안 한다는데 누가 나보고 정치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나 정치 안 합니다. 이러고 김대중이가 떠들었는데 이준석이가 똑같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짓말, 거짓 선동을 주로 하는 방송, 김어준의 낙곰수 방송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한국 정치 발전,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말을 다 한 게 낙곰수죠. 이준석이는 보면은 좌파들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와 반면에 우파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그 비판을 서슴지 않죠.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거짓말 방송의 대명사인 낙곰수를 칭찬하고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정치하고 이런 거 보면 얘도 입에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얘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이 그 평상시 얘 품성에 있는 것 같아. 뭐냐 하면은 2015년도에 보면은 이준석이가 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하고 하버드 동기인데 자기가 페이스북 38번째로 가입했다 이러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38번째 정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38번째 가입한 사람은요 엘라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8번째 가입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거 뭐 38번째 가입하면 어떻고 100번째 가입하면 어떻고 10,000번째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입만 벌리면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다 비어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저딴 식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뻥치는 게 기본적인 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얘는 거짓말도 잘하는 데다가 배신도 참 잘하는데요. 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판했어요.
자, 당대표 출마하면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판을 하는데, 이 이준석이는 민주당 비판하는 거를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이정희가 있었던 그 빨갱이당, 통진당 비판하는 것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보면 뭐 위선과 그 다음에 성추행, 그 다음에 무슨 뭐 부패 이런 거 도맡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경제 망쳐, 문재인 같은 경우 외교 망쳐,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하는 거를 못 봐요. 박근혜 대통령님 비판은 뭐 입만 벌리면 박근혜 대통령님 비판합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이는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이러죠. 탄핵은 정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 말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뭐가 문제인데? 탄핵은 정당했다. 뭐가 문제인데? 자기네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데 얘는 그 아주 그 정신과 영혼이 낡았어요. 너덜너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정당한지 불법 탄핵인지는 1심 재판문, 재판 판결문, 2심 재판 판결문,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요. 탄핵이 불법이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만들 2016년 12월 9일 그 탄핵 소추안 내용에는 국정농단이 있었다. 뭐 태블릿 PC가 있었다. 뭐 최소원 씨가 개입을 했다. 뭐 비선 실세로 활동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판결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는데 2019년 8월에 대법원 판결 보면은 국정농단죄가 오고 말 3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를 하나를 졌으면 그게 끝까지 가야지. 이번에는 죄였는데 다음번에는 그 혐의에서 빠져. 또 요번에는 이게 죄목이었는데 다음번 재판에서는 그게 혐의에서 빠져.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는 살펴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대표적 회색 분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국민 분노 모르고 변명 일관한다. 이런 막말을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일관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하신 분이 어디 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건 통계로 이미 다 증명이 됐죠. 국민 행복지수 이거 검색어에 찾아보면 박근혜 대통령님 때 국민 행복지수가 14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김대중보다도 훨씬 낮고 이명박보다도 훨씬 낮고 노무현보다도 훨씬 낮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고의 수치를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신 대통령님입니다.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행복지수가 얼마입니까? 40. 박근혜 대통령님 때 140까지 갔던 행복지수가 지금 40 정도로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준석이는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 모르고 변명 일관하는 거 이거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야말로 지금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많이 사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문재인 비판을 안 한다.
하나도 안 해요. 왜 얘는 뭐를 이거 다 뒤에 유승민이 하고 김무성이가 있으니까 자기를 키워준 유승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니까 저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유승민의 꿈은 뭐냐? 나중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거. 이게 이준석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만 벌리면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쁘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머릿속이요. 좌파입니다. 좌파인 애가 우파 들어와서 진짜 회색 분자죠. 이준석이야말로 좌파 회색 분자가 우파 정당에 와서 우파 정당을 마음 놓고 희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음 놓고 희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준석이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전원책 변호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이를 보고 한 말인데요.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든 TV에 자주 나오고 방송 자주 타고 대중적 관심을 얻는 페이스북 글 많이 쓰고 이래서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당대표 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면 그 당 또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8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지금 언론 방송사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이준석이를 띄워주죠.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이준석이가 마치 새 시대의 인재인 것처럼 엄청 띄워주는데 이준석이는 머릿속에 든 게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잘한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얘는 가만 보면요. 그 입을 보면은 늘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입이 늘 독특한데 하여간 국민의힘에 8명이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요. 정말 참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참 쓰레기 정당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쓰레기들만 8개가 나와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 마음이 뭔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준석이하고 뭐 김웅 뭐 이런 애들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의 그 인간들을 그 황교안이가 받아들였죠. 그때 황교안이가 받아들이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늘 그랬습니다. 바른미래당 애들은 가만 놔둬도 다 정치에서 사라질 애들이다. 국민들의 지지율을 3%밖에 받지 못하는 바른미래당은 그거는 그냥 버려도 된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그냥 가라 말이지. 자유한국당 이름 가지고 그냥 가라. 그 쓸데없는 애들 불러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이는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 바른미래당 쓰레기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이 쓰레기 정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 작년에 4.15 선거 때 그때도 보면은 공천할 때 그 쓰레기들이 공천위원장이 되어서 전부 전라도 또는 바른 정당계 탄핵 찬성하는 애들 이런 이상한 애들을 공천을 많이 주고 국회의원으로 많이 선출시켰죠. 그리고 오히려 태극기를 들던 사람들 쫓아내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래도 보수 쪽에 속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다 잘라내고 이상한 애들만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태극기 그 애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 같은 신원식 장군 같은 사람 공천을 줬는데 막상 국회의원 배지 다니까 신원식이는 입에 꿀 바르고 침묵 지키고 있죠. 나라야 뭐 썩든 말든. 국회의원 배지 안 달았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은 신원식 장군이 국회의원 배지 딱 다르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에 맨날 꿀이 들어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국민의 힘을 보면은 국민의 힘을 빼버리는 정당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누가 뭐 당대표가 되든 얘네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 뒤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조종하는 대로 다 되겠죠. 뭐 나경원이가 되면은 뭐 좀 낫겠습니까? 김웅이 되면 낫겠습니까? 조경태가 되면 뭐 좀 낫겠습니까? 주호영이가 되면 좀 뭐 낫겠습니까? 다 그냥 한 통 속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뭐 하나 손에 잡힌다고 집어내봤자 쓰레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준석이를 띄우냐라는 거죠, 요즘에. 왜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신문 방송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 뒷배경이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건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5월 27일, 2020년 5월 27일, 지금부터 한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김무성하고 정병국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 의원 내각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 내각제를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정치 쓰레기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서 국회의원직을 세습하기 위한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지른 그 죄과를 덮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의원 내각제를 해야 김무성이 같은 보스, 유승민 같은 보스, 얘네들이 뒤에 앉아서 밑에 애들을 조종하면서 죽을 때까지 권력 노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의원 내각제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장면 내각이라고. 그 당시 의원 내각제였는데 맨 자기네들끼리 파벌 싸움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의원 내각제 하자는 김무성이 그토록 좋아하는 김무성이 의원 내각제 되면 새로운 뭐 왕이 되는 거죠. 뒤에 앉아서 다 쥐고 흔들게 되겠죠. 자, 최근에 2021년 5월 달에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5월 24일, 그저께죠. 대선 앞두고 다시 불붙은 개헌론, 의원 내각제로 가자. 2021년 5월 23일 국민의힘 정병국 의원 내각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의 연구 중이다. 자, 그 며칠 전에 5월 19일은 문재인과 5.18이 쏘아올린 개헌론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물살 탈까. 조국도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근데 이게 윤석열도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서 의원 내각제 하자면서 5.18 정신도 넣겠다. 그거죠. 자, 5월 18일 이낙연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주거권, 안전권 등 명시해야 된다. 이거는 뭐 북한처럼 이사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성일종이라고 하는 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5.18 정신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있어. 이미 있대네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5.18 정신이 이미 있답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명문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5.18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개헌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거죠. 또 5.18 정신병이라고 했다가 이 방송 또 경고 먹고 일주일 방송 정지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5월 17일 친문발 개헌론 힘받나 이낙연 공식 제안. 5월 16일 5.18 앞두고 개헌 던지는 이낙연. 5월 10일 한겨레 칼럼 개헌까지 가자. 조선일보 이제와 개헌하자는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5월 6일 임기 말 돌아온 개헌론. 김부겸 분권형 개헌 필요. 김무성이가 말하는 개헌과 김부겸이 말하는 게 같은 거죠.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온갖 부정부패 다 해먹으면서 권력을 평생 대대로 해먹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 문재인을 찍어준 문재인과 같은 민주당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데 그러면서 표 받아가지고 해먹고 또 민주당은 개혁 그러면서 또 표 받아서 해먹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먹는 거죠. 네가 한번 해먹고 내가 한번 해먹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들러리만 서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정치권 애들이 자기네들이 짜놓은 그런 계획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요식행위가 이제 선거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5월 6일 이광재 균형발전 개헌해야 된다. 균형발전 개헌해야 된다니까 또 전라도 쪽 국민 세금 많이 퍼주자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되죠. 그 다음에 5월 4일 박병석이 권력 분산 개헌 반드시 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전부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를 당 대표로 만들면서 뭔가 새로워진 것처럼 얼굴 마담을 내세워서 뒤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문재인, 뭐 이낙연 이런 애들이 돈벌이 장사하겠다 하는 거죠. 뭐 다른 애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뭐 개헌을 하자 이러면은 아유 저것들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럴 텐데 이준석이가 개헌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역시 젊은 세대가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개헌 우리 모두 찬성하자 이렇게 선동하기가 딱 좋죠. 나이 먹은 또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거 주장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기가 아주 써먹기가 좋은 게 이준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